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서울퀸TV의 한태평입니다. 성형외과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과입니다. 근데 과정에 있어서는 비용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같은 수술을 하는데도 어떤 병원은 100만원, 어떤 병원은 300만원 이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요즘은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이벤트를 보고 병원에 방문을 했는데 막상 내 수술은 이벤트가 아니고 가격이 또 몇십 배 차이가 몇십 배는 아닙니다. 몇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견적을 받아보곤 하는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다, 눈탱이 맞았다, 이거 완전 바가지 아니야? 제가 너무 격렬하게 말했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승일 원장님을 모시고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아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네네. 요즘에는 성형외과 병원도 너무 많고 병원에서 하는 이벤트도 정말 많아요. 그 후기들을 보면 거의 제가 봤을 땐 90% 이상이 너무 수술이 잘 됐대요, 다. 근데 제 주위엔 그렇게 90% 이상 수술에 만족하는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이런 후기들 믿어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이벤트 후기들이 병원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내신 분들 위주로 쓰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요. 네네. 그래서 모두 다 믿을 수는 없다, 아니면 모두 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홍보 차원에서 쓴 후기를 잘 걸러서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그 이벤트를 보고 병원에 가서 직접 원장님을 만나는 게 확실히 그런 후기들만 믿고 가는 것보다 훨씬 좋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한 병원 정하는 거 말고 여러 네. 병원 다니시면서 네. 그 원하는 병원에 그 이벤트 하는데 가서 직접 상담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한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근데 저도 뭐 어떤 수술은 이 정도 비용이 있다, 이 수술은 이 정도 비용이 있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예. 막상 광고하는 이벤트 가격을 보면 정말 너무 저렴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 대리 수술하는 거 아닌지, 뭐 유령 수술, 유령 의사 이런 건 아닌지 의심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과거에 이슈가 많이 돼서 이제 많이 개선됐을 거예요. 그런 네네. 병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이벤트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는 보시기에 좀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을 맞아요. 수 있잖아요. 근데 병원 입장에서 이벤트를 하는 목적이 좀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병원의 후기를 모으기 위해서 손해를 좀 감수하고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싸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물론 저렴한 게 의심은 가겠지만 그거 자체로 뭐 이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그 가격을 저렴하게 해서 환자를 더 많이 모을 수도 있고 네. 뭐 후기나 수술 전후 사진을 좀 병원에서 모으기 위해서 일부러 좀 싸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원장님, 우리 병원도 이벤트를 하긴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 병원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당연하죠. 뭐 네. 저희가 원장이 3명인데요. 네. 원장들 책임하에 다 수술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뭐 다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싸게 하는 건 아니고 네. 환자분들에게 도움도 드리고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도 도움을 받고. 네. 이런 목적으로 이벤트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질문을 하긴 했지만 저도 병원을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촬영을 하러 오면서 저는 확실히 믿을만 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또 불편한 진실이 저렴한 비용을 보고 병원에 막상 갔는데 실제 견적은 막 3-4배 이상 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벤트를 통해서 이 환자 유입을 하기 위한 미끼 같은 건가요? 그런 곳들이 좀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그 눈 수술이나 코 수술 같은 경우도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뭐 쌍꺼풀 수술, 뭐 트임 수술, 아니면 코 높이는 수술 이렇게 단순하게 환자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쓰이는 재료라든지 방법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단가가 낮은 수술을 이벤트로 홍보한 후에 오시는 고객한테 다른 수술이나 여러 가지 다른 재료를 권해서 그 수술 비용을 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는 그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실 수 맞아요.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얼굴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가?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요. 실제로는 그 수술이 꼭 적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비용을 좀 비싸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악용하는 경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제 지인 중에 지금 예. 두 분이 계신데 코 수술하고 눈 수술을 고민하고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강남에 있는 유명한 성형외과들을 좀 돌아다니면서 수술에 대한 견적을 좀 내봤는데 예. 가격이 막상 생각했던 것보다 확 뛰어서 원장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영상과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화면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보여지는 영상은 모자이크지만 원장님은 실제 사진을 보고 계십니다. 제가 콧대가 조금 낮은 편이어서 콧대를 살리고 싶어서 성형외과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꽤 유명한 곳들로 알아봤고 100만원 저준마이면 할 수 있다는 광고 보고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상담 3군데 정도 가봤는데요. 그 중 2곳에서 기증기 연고를 사용해서 무조건 콧대, 코끝, 높여야 효과가 있고 콧볼 축소랑 절거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병원도 있었어요. 비용은 400만원 초반에서 천만까지 나와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금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시는 게 그냥 단순히 코 수술을. 네네, 콧대만 높이고 싶다고. 네네. 지금 뭐 코 볼이나 이런 거는 넓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네. 조금 욕심을 내시면 코끝이랑 콧등을 같이 올리실 수 있고요. 네네. 다른 경우에는 처음 수술이시라면 네. 잘라주지 이렇게 비중격이나 귀염물을 써서 코끝을 올리고 네. 고염물을 써서 콧대를 살짝 좀 올리는 것으로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 병원에서는 기증늑연고를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냐 나쁘냐는 네. 의사들의 철학이기 때문에 다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처음 수술인 경우에 제 판단으로는 굳이 비증력까지는 필요 없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눈 수술을 고민하시고 있는 제 지인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니, 제가 제 이렇게 한쪽에 볼이 파인 부분이 조금 있어가지고 이게 고민이어가지고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눈 밑에 지방 같은 게 뭉쳐가지고 볼이 파일 수 있다고 해가지고 눈 밑 지방 재배치라는 걸 알아보다가 뭐 이벤트가 뭐 하면은 한 50만 원, 한 60만 원 이 정도로 할 수 있겠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큰 비용이 안 드는 부분이라 실제로 가니까는 허벅지 쪽에서 지방을 빼가지고 다시 이식을 뭐 하고 안에 있는 지방을 걷어낸 다음에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눈 밑에 살짝 애교도 뭐 겸사겸사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문제가 이제 비용적인 거랑 회복적인 거를 물어봤더니 회복은 뭐 금방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비용은 저는 50, 60을 생각하고 갔는데 한 200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사진으로 상담을 먼저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사진을 보냈었는데 실제로 봐야 알겠지만은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라서 굳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병원에 가봐야서 하지만 제가 지금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조금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원장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정말로 수술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되는지 수술해야 된다면 진짜 뭐 이렇게 지방을 빼서 배치하는 방법이 좋은지 아니면은 뭐 제 집 눈 밑에 있는 지방을 갖다가 다시 피는 게 좋은지 금액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뭐 저랑 좀 많이 다르시네요. 아, 그래요? 어떤 부분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라면 네. 그 눈 안화 지방을 통해서 그 지방 재배치 정도로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네. 조금 그 지방을 빼고 다시 지방 이식하는 거는 썩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원래 있는 지방으로 재배치를 하면 네.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데 그런 건 있어요. 실은 견적을 뭐 다른 수술 좀 더 크게 해가지고 그 병원에서 권했다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의사들마다 좋아하는 그 수술 방식이 있고 그거에 대한 철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술을 하느냐, 어떤 재료를 쓰느냐를 가지고 네. 그 병원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힘든데 네네. 이벤트한 내용을 가지고 병원에 방문했을 때 그 시술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과하게 권하는 거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바람직하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 병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병원은 사실 팩트만 말하고 과잉 성형은 안 하기로 되게 유명하기도 한데 반면에 환자분들의 입장에서 좀 너무 자연스럽다, 좀 큰 변화가 없다,
이렇다면 환자는 이 성형에 대한 기대가 어느 정도 있는데 좀 과하더라도 비싸더라도 확실히 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원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이거는 의사의 철학의 문제입니다. 네. 아무튼 그 얼굴의 조화나 그리고 이런 거를 따라서 수술하는 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는 이제 가장 그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얼굴을 만드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는데요. 네. 혹시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달리 조금 더 과하거나 좀 더 좀 드라마틱한 변화를 맞습니다.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상담할 때 그런 내용을 충분히 어필을 하는. 어필하고 네. 또 본인이 원하는 모양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물론 사진을 가져오시면 똑같이는 힘들어도 환자분이 어떤 모양을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원장님, 요즘에는 이제 재수술도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친구는 솔직히 말해서 코 수술을 3번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양이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보형물이 조금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코가 휘어 보이기도 해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원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친구 예, 기억하시죠? 근데 다른 병원을 갔는데 정말 가격이 너무 비싸서 다 재수술만 권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코에 관한 수술은 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비용이 더 비싸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원장님은 딱 보시자마자 이거 필러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필러 시술을 받고 갔는데 그 친구가 너무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이 몇 년 동안 묵은 이 고민들이 싹 사라졌다고 저한테, 원장님한테 원래 사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밥을 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눈탱이 맞을 뻔했던 거잖아요, 제 친구도.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재수술을 해야 수술이 잘 하실 수 있을까요? 재수술 문제는 솔직히 처음 수술보다는 상당히 스트레스가 환자분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있는 수술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된 경우는 아마 친구분도 그렇겠지만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미세한 교정을 위해서 크게 수술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꼭 필요한 부분만 살짝 교정이 가능하다면 근본적인 처치 말고도 충분히 간단한 시술로 교정이 가능하면 그걸 해드리는 게 좀 낫겠다. 왜냐하면 그 재수술을 몇 번씩 아까 말씀하셨을 때 3번이라고 그랬는데 네네네네. 3번 하는 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겠어요. 그 흉터 고민도 되게 많이. 그리고 그 판단하기가 조금 두려워지고 좀 급하게 결정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심하니까. 근데 조금 한 발 물러서셔가지고 본인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그걸 가장 간단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수술이 무조건 크게 권한다고 뭐 이상한 건 아니고 네. 그 조금 다급한 마음을 조금 진정시키고 좀 여유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친구야, 들었지? 병원 와서 원장님께 감사 인사를 꼭 드려야 될 것 같다. 그렇다면 원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까 해요. 성형을 알아보시는 이 환자분들이 과다한 비용으로 수술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들 좀 정리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네. 첫 번째는 본인이 수술을 하기로 결심한 상황에서 원하는 병원을 찾았다면 네. 먼저 전화 상담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한두 군데만 가시는 게 좋진 않고 여러 군데를 가시는 게 최소한 3-4군데 이상은 방문하셔서 비교해서 네. 수술 비용을 알아보시는 게 좋으니까 네. 발품을 좀 줄이시려면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그 수술 내용하고 네. 그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부합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직접 가셔서 네. 그 전화해서 마음에 드는 병원들이 생기면 직접 가셔가지고 상담을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하면 또 내용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좀 준비하시는 게 좀 필요한데요. 네. 본인이 뭘 원하는지 그 구체적으로 좀 알고 계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아까 사진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난 이런 코 모양이 좋아요, 아니면 이런 눈 모양이 좋아요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 사진을 가져가서 난 이런 눈으로 해주세요, 이런 코 모양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네. 변화의 폭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서 그냥 단순히 코 예쁘게 해주세요, 적당히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는 것보다는 네. 수술 비용에 좀 합리적인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불안한 심리 때문에 우리 그 홈쇼핑 같은 거 보면 막 마감인 막뭐 맞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 당장 결제를 하거나 예약금을 내는 경우에는 뭐 할인폭을 좀 조절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으면 물론 그 병원이 최상의 병원일 수도 있지만 다른 병원을 충분히 다녀보고 나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마음을 좀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우리 하승일 원장님과 함께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병원 입장에서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위 말해서 뒤통수 맞지 않는 법에 대해서 원장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원장님이 정말 솔직하게 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하자면 결국은 내 얼굴이니까 정말 잘 알아보고 여유있게 알아보셔서 수술의 결과를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게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죠, 원장님? 맞습니다. 네,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도움을 받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간이 나신다면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면. 여러분, 안녕.